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통보감 3동 기토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3동 기토 역시 기토니까 이제 3동의 해월, 자월, 축월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용을 정리하지 않고요. 그냥 3동의 기토는 어떠어떠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3동 기토의 원문을 먼저 한자를 새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강에서는 이제 3동 기토의 용을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사주를 푸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3동 기토. 3동 기토 습리 한동 비병난 불생 취병위존 간목 참작 무토개수 불용 유초동 임왕 취무제지 여개용병정 단정 불능해동 제한 불능대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동의 기토는 이게 흙니자이거든요. 습한 흙이 한동 얼어있고 차고 얼어있다. 그러니까 습한 흙이니까 이제 3동의 기토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습한 흙이 차고 차갑고 얼어있다. 땅이 이제 꽁꽁 얼어있잖아요. 겨울이니까. 비병난 그러면 비병 이럴 때 병화가 아니면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하니까 병화가 없어서 또는요 이걸 한꺼번에 다 해석해서 병화가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병화가 없어서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면 불생 납치를 못하니 병화를 취하는 것이 위존이니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3동의 기토는 가장 중요한 게 따뜻한 병화로 기토를 온난하게 해주어야 생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간목은 참작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간목은 참작한다. 무토와 개수는 불용 쓰지 않는다.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초봄은 초동이니까 초봄은 임수가 왕하니 그러니까 초봄이니까 해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해월은 임수가 왕하니 그럴 때는 취무제지 무토를 취하여 그것을 견제한다. 그러면 이제 이 지는 앞에 있는 임수이죠. 그래서 왕한 임수를 견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병정화를 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초겨울 해월일 때는 임수가 왕하기 때문에 무토를 취해서 임수를 견제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병화와 정화를 쓴다. 다만 단자입니다. 다만 정화는 불능할 수 없다. 해동을 할 수 없고 이제 병화가 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정화는 얼음을 녹일 수가 없고 찬기를 제한이니까 한기를 제거할 수 없고 불능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크게 제자라는 게 이제 수화기제의 의미인데 이 제자는 건널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널 제자라는 말에 이제 도움을 주다 또는 구하다, 구제하다 또는 유익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다시요. 다만 이제 겨울에는 나머지는 대개 다 병화와 정화를 이용하는데 다만 정화는 얼음을 녹일 수 없고 찬기를 제거할 수 없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크게 유익하지는 못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 간투일병 지장일병 가이 갑투 과갑유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 만약 천간에 하나의 병화가 투간하고 지지에 하나의 병화를 감추고 있으면 지장간에 하나의 병화가 있으면 있고 면에서 있고 연결하겠습니다. 가이 게다가 더불어서 간목이 투간하면 과갑이 유주는 확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장, 병, 무제, 역, 주, 의금 여기까지요. 여기서 이제 또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만약 병화가 지장간에 감추어져 있는데 무제, 견제함이 없으면
그러면은 역시 사주의 주인은 의금. 의금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의식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국자감, 국가의 그런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선비를 의금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만약 병화가 지장간에 감추어져 있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지장간에 감추어져 있는 병화가 재가 없다면 네, 그러면 또한 사주의 주인은 의금, 예, 의식이 있다. 또는 뭐 국자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선비는 될 수 있다. 혹, 다, 임수, 득, 취, 무, 재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혹, 다, 임수, 득, 무, 투, 재지, 차명, 안연, 부중, 취, 귀가 나오겠죠. 다시요. 만약 임수가 많고 득, 무, 그러니까 무토가 투간함을 얻어서 재지, 지 그것을 견제하면, 그것을 제하면, 그럼 이제 임수를 제한다는 거죠. 그러면 임수가 많은데 천간에서 무토가 투간함을 얻어서 그것을 제하면 차명, 이러한 명, 사주는 안연, 안연하면 편안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안연, 편안하고, 그리고 나서 부중 취기, 그러니까 이제 평온하고 무사평온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부자가 된 다음에 취귀, 귀를 취한다. 부중취기, 부한 다음에 귀를 취한다. 불견무토 부옥빈인. 그러면 여러분 임수가 많은데, 임수가 많으면 이제 기토에게서는 재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재다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많은데 무토를 만나지 못하면 부옥빈인,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에 자기 혼자 가난한 사람을 부옥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다신약은 부옥빈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범, 삼동기토, 견, 임수 출간, 위, 수, 범, 호전, 차인, 고고, 약견화, 불고, 견토, 불빈.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무릇이란 뜻이에요. 무릇. 삼동의 기토가 임수가 천간에 드러남을 보고, 만나고, 그러니까 임수가 천간에서 있는데 기토가 이제 천간에서 임수를 만나면, 다시요. 무릇, 삼동의 기토가 임수가 천간에 드러나는 것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주어라고 하겠습니다. 것은 위이다. 뭐뭐가 된다. 수가 넘쳐 흘러서 호전, 이 말은요, 이제 호수 옆에 있는 밭이 넘쳐 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냥 밭이 물에 잠겨서 호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냥 이제 호수 옆에 있는 밭을 잠기게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삼동의 기토가 임수가 천간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 물이 넘쳐 흘러서, 예, 이제 밭이 잠겨서 호수가 된 밭이 되니 이 사람은 외롭고 고생한다, 쓸고자 한다, 고생한다로 하겠습니다. 만약 화를 만나면 외롭지는 않다. 토를 만나면 가난하지는 않다. 여기까지 했죠. 혹, 일파계, 불견, 비겁, 차, 위, 종제, 반주, 부기, 수불, 과갑, 은고, 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무리에 개수가 있고 불견, 비겁을 만나지 않으면, 혹이니까 여기까지 다시요. 한 무리의 개수가 있고 비겁을 만나지 않으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위, 종제, 재를 종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종제격이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종제격을 만나기는 굉장히 저는 이제 가까이에서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는 종제가 되니 도리어 사주의 주인은 부유하고 귀하다.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과갑, 이제 종제가 돼서 과거급제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근데 종하는 사주들은 그 한쪽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큰 인물이 되는 것이니까 과갑, 비록 과거급제하지는 못하여도 은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은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까 나라의 은혜로운 것을 입고, 나라의 은혜를 입고, 이 고는 여러분 책에
본 것처럼 이제 왕에게서 이제 직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로운 직첩을 왕에게서 받게 된다. 그러니까 과거 급제는 하지 못하여도 영화를 누리고 이제 부모복을 받고 그리고 나라에서 관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시 비록 과거 급제하지 못하여도 은혜로운 직첩을 받게 된다. 은혜로운 직첩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종제격이 되면 과거 급제하지 못해도 되게 부재가 되는 거잖아요. 거부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영화를 누리고 또한 이제 부모덕이 아주 많습니다. 혹, 견, 비, 쟁. 이제 이러면 종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한 무리의 기수가 있었는데 비겁을 만나지 않아야 종대인데, 견, 비, 쟁. 만약 비겁을 만나서 다투면 그러면 군비쟁제란 뜻인 거죠. 그러면 평상인물, 평범한 사람이고 처자, 주사, 아내와 자식이 일을 주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성이 많지만 비겁이 있으면 종제가 아니고 쟁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쟁제라는 것은 재성을 다투는 거잖아요. 비겁들과. 그러면 굉장히 경쟁이 심해서 대개는 이제 일간이 약하니까 그 경쟁에서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개는 직업 능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처에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부옥빈인 이제 자기 돈은 없는 거죠. 자기 재산도 없습니다. 네, 종제자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끝나고 제를 종하는 사주는 그러니까 종제격 사주는 목처화자, 여기 이제 원문에 여러분 목처화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여기가 오타예요. 오타인데요. 종제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기토일간이 종제면 수로 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하는 사주는 종하는 그 글자가 용이에요. 용이니까 이제 기토의 종제격은 수가 용이죠. 그러면은 사주에서 용이 자식이고 용을 낳는 것이 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토 종제는 수가 용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가 자식이 돼야 되니까 금, 처, 수, 자 이렇게 했는데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타이니까 여러분 고쳐주시고요. 다시요. 제로 종하는 사주는 금이 처이고 수가 자식이다. 수가 용이기 때문에 이 종하는 이 용이 자식이 됩니다. 혹 일파무기 취갑 제지 갑투자 여기까지 해석을 하겠습니다. 만약 한 무리에 무기토가 있고 갑목을 취해서 이것을 제하면 그러면 제해야 되죠. 그러니까 갑목이 투가 난 사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성공을 하겠죠. 갑목이 투가 난 사주는 부하고 귀하다. 혹 일편신경 수 용병화 환 수 정화 위 조 병장 부기 기특지명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한 무리에 무기토가 있을 때 갑목이 있어서 그 무기토를 제하면 소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주가 부기하고 또 만약에 한 무리에 한 조각에 그러니까 한 편에 한 무리에 한 조각에 경금 신금이 있으면 수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병화를 써야 한다. 병화로 이제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이 한기를 물리치기도 하고 경신금을 견제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환이에요. 근데 여기 여전히 환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또 환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반드시 정화가 보조해야 한다. 그러니까 병화가 있어서 병화를 반드시 써서 경신금을 제하고 그러면서 또 정화도 이 경신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야 한다. 병장부기 병화가 지장간에 감추어져 있으면 부유하고 귀한데 기하고 특별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삼동기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동기토는 여러분 이제 토 자체가 기토가 습한데 또 수의 계절이니까 습하고 또 차갑고 겨울이니까 꽁꽁 얼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병화가 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월에 임수가 왕하면 무토가 임수를 견제해야 한다. 또 토가 많으면 간목이 그 토를 견제하면 부귀한 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기토뿐만 아니라 이제 동절에는 병화가 천간에 투가 나는 것이 하늘에 덕을 입었다, 유리한 환경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동절에 해자축월에 어떤 사주든 간목이 있으면 이것은 이제 나의 직업적이고 외부적이면서 내가 밖에 나가면 나 좋다고 나를 이뻐하고 나를 이렇게 사회활동이나 직업활동에서 인도해주는 그런 인도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동절에는 병화와 그 다음에 기토, 병화와 간목을 대개는 다 용으로 쓰고 병화와 간목이 있는 사주는 좋은 사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삼동 기토의 원문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사주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